네, 안녕하세요. 마감 클래스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자, 중요한 사안을 두고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습니다. 이제는 이 주말 동안의 뉴스를 기다려 보셔야 되겠는데요. 자, 오늘 장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어떤 예상을 했는지 또 시장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파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중요한 사안을 두고 시장에 대한 관망세로 마감했다라고 해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코스피 쪽에서는 G20의 정상회의를 좀 관망하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워낙에 시장 기조 자체가 전강 후 약으로 혹은 이 하향세로 해서 시장이 마무리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시장 흐름들을 전환시키는 모습들이 좀 사실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두 다 약세 기조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HTS 상에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은 코스피 장 초반 때부터 해서 장 후반 때까지 밀리는 양상으로 시장이 마감을 했고요. 다만 장중 최저점보다는 반등한 기조로 해서 시장에 대한 관망세로만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피는 괜찮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종목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악재로 인해서 시장의 깊이가 좀 더 깊었었고요. 하지만 양 지수가 모두 다 최저점보다는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관망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왼쪽과 오른쪽이 모두 다 시장 자체가 모두 다 이 모든 업종군들이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었는데요. 일부의 업종들이 올라서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이기기는 힘들었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의 움직임은 어땠느냐? 못 갔습니다. 잘 못 갔고 빠졌고,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의 움직임만 나온 시장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주로서만 오늘 단기적 이벤트가 연동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텍스트 파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의 특징적인 종목들을 살펴볼 건데, 역시나 전체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를 크게 꺾어버렸던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악재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자, 우선은 최근에 이 HLB의 임상 결과에 대해서 좀 시장에 실망감이 연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임상 3상을 앞두고 있었던 주요 기업들이 이와 같은 불안감을 확산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임상 3상을 앞뒀었던 바이오 종목들 이외에도요,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섹터의 모든 종목들을 좀 하락시키는 그런 영향력을 보였기 때문에 전반적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의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다. 자, 사실 이 부분들은 어제도 제가 지적을 좀 해드렸습니다. 사실 어제 장중에 급작스럽게 시장에 하락이 연출되면서 이제는 그와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관련된 종목들 연속적인 하락이 연출되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역시나 가장 큰 시장의 하락 주범이었던 HLB 주가는요, 사실 손쓰기 힘들 정도로 하락 출발, 그러니까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지면서 급락, 그러니까 하한가 연출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이 종목도 빨리 떠나자라고 얘기를 드렸지만은 오늘 아침부터 대응하기가 어려웠을 테고요. 아마 다시 한번 월요일 날 연장되어서 이 종목을 지켜보아도요. 일단 임상 상상에 대한 부분들이 목표치를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에는 분명히 시장의 기대감을 떨어뜨린다, 연속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이제 다른 시장, 이 종목 이외에 다른 시장 종목들은 어떠한가를 더 따져봤을 때 최근에 그래도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특히나 IT 쪽으로. 그쪽으로 옮겨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어제 이제 가장 걱정되는 종목은 신라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라젠도 어제 제가 52,500원 라인대 기술적으로 이 라인대를 회복하지 못한다라면은 정리 관점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좀 동일합니다. 이 종목도 사실은 비중을 줄이는 역할부터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얘는 좀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뉴스는 나오고 있지만, 물론 이제 이 조금이라도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거는 최근에 신라젠의 수급 사항이 좀 건전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장에서 보시면은 기관 외국인 양 매도세가 진행되었고요. 연기금에서조차 크게 매도가 나왔습니다. 가급적이면 다음 주 비중을 좀 정리하면서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헬릭스미스 또 메지온도 마찬가지로 큰 폭의 하락을 동반해왔습니다. 자, 어제 얘기를 해드렸지만은 여전히 못 떠나시는 분들 안타깝지만 비중부터 줄이면서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으로 가셔야 된다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장중에 나왔던 개별적인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죠. 장마를 앞두다 보니까 오늘 밤부터 해서 전국적으로 좀 비 소식이 곳곳에 있지요. 자, 이 때문에 이 제스키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종목 관련된 에서 오늘 상한가 연출한 종목 중에 파세코 종목이 있었는데요. 이 종목이 오늘 이 장마 관련해서 큰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종목 보도록 하죠. 파세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예년보다 좀 빠르게 찾아온 이 장마 소식에 일찍이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예년보다 먼저 온 무더위 소식에서도 이와 같이 계절 종목으로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우선 장마 소식이 주말 동안에 크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스키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긴 했는데요. 사실 이 날씨 관련된 종목들은 하루에 좀 데이 트레이딩으로서 좀 접근하시는 수는 있겠지만은 연속적으로 종목을 이끌어 가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 왜냐면요, 이 예년에 대비해서 날씨에 대한 변화를 소개는 하고 있지만은 예년에 비해서 무더위의 높이가 그렇게 높지도 않다. 그리고 또 장마의 기간이 또 그렇게 길지 않다. 어느 정도의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움직였던 종목들은 차익 실현 자리를 꼭 찾아가셔야 된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관련된 종목으로 신일산업, 위닉스, 대우위니아까지 움직임이 나타냈습니다. 자, 여기에 장마 시즌이 나타나게 되면은 곳곳에 이 물이 많이 흥건하겠죠. 이 때문에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도로가 더럽혀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폐기물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제넨바이오, YN테, 인선이엔티, KG, ETS까지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역시나 계절적인 수혜주로서 단발성으로만 단기적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에 대한 준비, 주말에 대한 준비, 또 다음 주에 대한 예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시장을 관망했던 큰 이유는요. 내일 있을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무역 협상에 대한談判이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 시장에 대한 예측이 상당히 엇갈렸는데요. 아시아 쪽 저널에서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만들어줬지만 미국에서 혹은 중국에서 나오는 이 여론몰이에서는 강경한 입장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談判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에 따른 여론의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주말 또 다음 주 월요일 출발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무역談判이 완벽한 결론을 만들지 못한다. 걱정이 된다. 불확실성 남았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 대한 충격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으로 해서 시장을 이겨내셔야 되느냐? 가장 믿을 수 있는 거는요. 그동안에 외국인 기관이 사놓았던 종목들. 이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빠지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 또 여기에 최근에 제가 연기금도 많이 강조드리고 있죠. 이와 같이 주요 수급이 있는 종목들을 월요일 날 아침에 시장이 하락하면서 출발한다면 그런 종목들을 먼저 장 초반 때부터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계속 내내 이야기 드리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외국인 연기금 수급을 주목하자. 어디에? IT, 자동차 섹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섹터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분들은요. 제가 반도체를 보라고 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이번 주 내내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장에 조금 조정이 나왔지만은 일주일 동안에 15%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만약에 SK 하이닉스도 부담스럽다면요. 시스템 반도체, 어버오 반도체 이와 같은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선은 관련된 또 이슈도 좀 있습니다. 과학기술부에서요. 이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신성장 동력 세 가지 업종을 선택했는데요. 이 안에 이 정부 지원 정책 16조 9천억이라는 투자금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 뉴스가 만약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뉴스가 지나고 난다면은 정부 정책 뉴스가 더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미래차라든지 특히나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정부 지원 정책이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요. 반도체 꼭 보셔야 됩니다. 수급도 좋고 정부 지원 정책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낸드 플래시, 파운드리 얼마나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넓습니까? 이들 쪽으로 계속 시선을 옮겨 가셔야 된다는 것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동안에 좀 시장에서 걱정을 덜을 수 있는 뉴스가 나오기를 좀 기대하면서요. 오늘 마감 클래스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